지금 이 사이버 범죄 공격 기법이 결합된 보이스피싱 범죄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내용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조금만 더 멀리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메신저 피싱 사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알아낼 수 있는 단서와 징후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인이라든지 가족 같은 경우는 이미 제 전화번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친구가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시면은 가짜 아들이랑 대화를 나누셨던 이 어머니는 대화 내용에만 집중하셨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에 집중하셨듯이 네. 이 위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카카오톡 같은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를 추가, 차단, 신고라는 이 메뉴가 뜨게 되면 이미 기존 지인과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추가 차단 신고가 뜨면요. 네, 친구 추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눌렀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범죄자를 추가를 하시게 되는 그리고 거죠. 범죄자를 친구 삼은 꼴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목만 아들이고 저 사람은 낯선 사람이니까 네. 추가하라고 뜬 거예요. 근데 네, 그걸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내용에만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되게 돼요. 잘 보이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는 저런 게 안 보여요. 그런 상황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해야겠네. 예. 네, 좀 더 크게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친구 추가가 안 되는 경우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이제 보는 눈은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 의심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범죄 수법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각 국가별로 주소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국가에서 접속하는지를 국가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해외에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에서 접속을 해서 돈을 요구를 한다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바로 이런 글로브 시그널이라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톡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것 또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요건 해외 표시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아유,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가 프로필에 붙어 있으면 일단 의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리고 가장 좀 심각한 것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지 말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예방수칙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말은 모르는 사람, 누군가, 낯선 사람이 보냈다는 그 말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누군가에게도 공통적으로 엮일 수 있는 택배를 사칭을 하게 됩니다. 택배는 누구한테나 다 공통적으로 선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택배 주소를 확인해서 반송이 되었으니 택배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문자인데요.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은 택배가 반송이 되었으니 나한테 온 택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특정 링크를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배영만 선생님이 당한 것처럼 모든 정보가 틀려가 버리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특히 택배를 사칭해서 링크가 있으면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택배가 뭐가 출처가 불분명해요. 지금 너무 분명하잖아요. 택배사에서 보냈지. 아니요, 클릭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저걸 왔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쪽으로. 계속 전화를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이니까 전화하지 마요. 하긴 요즘 이래저래 택배기사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런 걸로 오해까지 받으시고 또 번거로운 일까지 생기면 정말 힘드시겠네요. 택배를 사칭해서 앱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앱을 설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에 거는 특정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앱을 설치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설치만 해도 다 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그냥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으신 분들 보니까 저 주소창이 파란색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어디론가 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웬만하면 택배사에서 주소지 확인은 안 한다. 안 해. 네, 안 합니다. 그래요? 앱 설치를 유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바보
거다. 그래서 몇 년- 지금 보면은 예, 예.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봤던 얼마 전에 실제로 발생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맞아요. 사진한다든지 그리고 택배 조회를 위해서 앱을 설치하도록 하다든지 교통범칙금, 돌잔치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돌잔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를 예.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우리 몇 년 전에 아나운서실 돌잔치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왜냐하면 돌잔치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가 왔는데 이게 이분이 지금 손자 돌잔치를 보냈나? 막 이럴 정도로 나이대가 안 그때 맞아. 안 맞고 안 근데 맞네. 심지어 결혼 안 한 친구인데 돌잔치 문자가 와갖고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좀 보내려면 좀 구체적으로 잘 보내지. 근데 그걸 클릭하잖아요. 장소하고 시간을 클릭하면 갑자기 제 주소 로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또 돌잔치 문자가 가는 똑같은. 거예요. 개인정보를 다 빼가는 거예요. 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몇 그래서. 년 전에 수법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라고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사회적 이슈 이벤트, 공통적으로 낯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이버 범죄가 과연 여러분들만 지켜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최근에 좀 많이 당하는 것 중에 결제 문자 받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결제 문자 받아서 나는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특정 결제가 됐다고 해서 항기차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전화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 다 했네. 개인정보 보호는 계신 분들의 자녀들, 자녀들한테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계신 선생님들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태어나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기 전에 스마트폰을 주셨잖아요. 스마트폰을 주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최근에 이제 배움의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부모님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인증샷 때문에 특히 자녀들이 많이 접속하는 게임이나 SNS에서 접속을 해서 무료로 상품 폐업을 했으니까 선착순으로 경품을 주겠다고 이벤트성으로 낚시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자녀들이 좋아하게 되는 특정사의 전자제품, 특히 이런 특정사의 전자제품은 고가이면서 자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고 부모님은 안 사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걸 되는 갖고 거죠. 싶어가지고 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주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고가고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당신이 이 상품을 이미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차 필요하니까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SNS 계정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여기서 개인정보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물건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통째로 넘겨주게 되면은 대부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계정들은 부모님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녀들한테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 자체 성인들의 범죄, 불법이라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거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불러놓고 너 내 이름으로 가입한 사이트 뭐뭐 있어 빨리 얘기해봐. 이거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것부터 확인 먼저 좀 하셔야 어떤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도 자신 그리고 부모님의 뭐 개인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유의하셔야 좀 많이 되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자녀들까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속았어요. 배영만 씨처럼. 네. 일단 넘겼다. 나도 모르게 돈을 송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체가 됐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경찰을 찾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먼저 지급정지하셔야 됩니다.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하시게 되면은 전기금융통신 사기를 통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조건이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셔가지고 그 계좌에 이체한 돈이 계좌에 남아있을 때.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때, 신속하게 이제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이체가 된 경우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까지 이제 통장 명의자한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도 대부분 피해자인 경우들이 그분도 많아요. 피해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피해자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정지하는 거는 잊지 마셨습니다. 그럼 바로 은행에게 연락을 하라. 네, 은행에게 바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신속한 기일 3일 이내 정도 경찰서 신고하셔가지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거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은행 기관에 반드시 한번 방문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 주변의 친구 자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송금을 했다가 바로 신고를 했어요. 네. 하지만 자신이 보낸 돈은 남아 있는데 사전에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그 돈을 나누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대포 통장, 그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간 통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빼내가다가 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경찰서에서 받았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환급 절차를 해주게 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일단 모두가 신고를 그래도 해야 이제 돼요. 먼저 신청한 사람이 네. 했으면 그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네. 전에 당했던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도 똑같은 피해자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동일 범인에 의한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네. 환급을 받더라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게 양지해 되는 주시면 상황이 이제 좋겠습니다.